안녕하세요. 작가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우리가 글씨 쓸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냥 써 나가잖아요. 생각 없이 써 나가는 아이들이 글씨가 엉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노트에다가 글씨를 써 나가게 될까요? 제일 처음에 네모 칸 노트에다가 써요. 그런데 그 네모 칸 노트에다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네모 칸 노트에다가 쓰는 걸까요? 이 칸 안에다가 칸을 넘지 않고 균형에 맞춰서 글을 써 나가라는 의미에서 이제 칸 노트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만큼 띄어쓰세요. 띄어쓰기에 있어서도 칸 노트로 출발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됐겠다 싶으면은 그 이후에 이제 넓은 줄칸으로 가죠. 넓은 줄칸으로 해서 이제는 칸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어. 이제는 너희들 줄 선을 넘어오지 않아야 해. 그렇게 이제 넓은 줄칸에서 이제 좀 익숙해졌다 하면은 그 이후에 조금 좁은 이 넓은 칸에서 이제 좁아지죠. 그리고 이후에 그게 잘 습관으로 잘 자리한 친구는 줄이 없더라도 자로 선으로 그리지 않더라도 깔끔하게 일자로 잘 써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순서가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글씨를 엉망으로 쓰는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줄 칸이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써 나갈 때 줄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선 아이에게 알려주셔야 할 게, 자, 줄이 있지? 이 줄을 넘어가면 안 돼요.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첫 번째 잘하는 실수, 줄을 넘어가려고 한다. 줄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좀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칸난에 균형 있게 들어와서 글을 써나가는 그런 연습. 칸을 무시해서 적어 내려가면 안 된다. 무조건 칸 안에, 줄 안에 글자들을 집어넣어서 글을 쓰게 하라.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왜 이렇게 줄을 벗어나게 될까요? 줄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글씨를 쓸 때 받침 있는 글자와 받침이 없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받침이 있는 글자, 글이 받침까지 써 내려가야 하니까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줄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받침이 없는 글자는 작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이 균형 감각이 흐트러지게 되죠. 글자에도 그렇지 않도록 받침 있는 글자와 받침 없는 글자가 만나더라도 똑같이 좀 균형을 이루도록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칸노트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받침 있는 글자와 받침 없는 글자가 만났을 때도 똑같이 하늘이라는 글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라는 글자는 아주 작게 쓰면서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게 쓰고 늘은 크게 쓰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줄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다음 줄 쓸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글자가 겹쳐 있게 되고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쓰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게 잘 안 된다 하는 친구에게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줄 넘어가면 안 돼. 칸 넘어가면 안 돼. 하늘. 하라는 글자와 늘이라는 글자가 똑같이 좀 균형을 맞춰서 크기가 노력을 해보자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써보라고 한번 아이들에게 한번 시켜보세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대로 쓰는 친구들은 획순에 맞게 잘 쓰거든요. 그런데 획순을 무시하고 이응 먼저 써 나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늘 글씨를 쓸 때는 획순에 맞게 위에서부터 출발해서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써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좀 지도를 해 나가다 보면은 획순에 맞게 써 나가는 그 습관으로 잘 자리했을 때 글자도 이제 균형 있게 글씨도 깔끔하게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칸 노트에다가 쓰는 이유가 띄어쓰기 때문이거든요. 칸 노트에 하늘에 쓴 다음에 이제 한 칸 띄잖아요. 그러면 글자만큼 띄는 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칸 노트를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다 싶었을 때 이제 줄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칸이 없어도 하늘에 다음에 한 칸을 띄워서 써야 하는데 띄어쓰기가 잘 안 돼서 옆에다가 바짝 붙여서 쓰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은 어느 정도 띄어서 써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줄로 이제 넘어왔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새끼손가락 있잖아요. 새끼손가락만큼 한번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짚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만큼
칸이다 생각해가지고 넣고 그 다음 글자를 한번 써봐 해서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렇게 하나하나씩 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습관으로 잘 자리했을 때 굳이 새끼손가락 넣지 않아도 써 나가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띄어서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방법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요, 띄어쓰기를 몰라가지고 한 글자씩 다 띄어서 쓴 친구들이 있어요. 비가 내린다 했을 때 비가 띄고 내린다 쓰고 마침표 찍어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띄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비 띄고 가 띄고 내 띄고 린 띄고 다 띄어서 쓰는 친구가 실제 있었거든요. 항상 그렇게 쓰는 거예요. 혹시 띄어쓰기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나중에 띄어쓰기를 몰라서 그래요 해서 5학년 친구인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와달라고. 그런가 하면은 또 엉망으로 글을 쓰잖아요. 선생님 잘 안 보이게끔 막 흘려서 쓰는 거예요. 흘려서 쓴다 하면은 애가 귀찮아서 그러겠지, 성격이 급해서 그러겠지, 그런 이유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맞춤법을 몰라서일 수 있거든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도 알고 봤더니 친구들이 많이 아는 맞춤법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써 나가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체크가 되는 거예요. 맞춤법 못 쓰는 게. 저학년 시기에 만약에 아이가 막 못 알아보게 흘려서 쓴다, 띄어쓰기가 안 된다 했을 때는 혹시 아이가 맞춤법을 잘 모르나, 띄어쓰기를 잘 모르나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학년 시기 1, 2학년 시기는 배워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단은 깔끔하게 써나가자. 그러면서 하나하나 맞춤법에 맞게 우리 써나가는 연습을 하자 하고 아이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중요하다. 그래야 나중에 3, 4학년, 5학년으로 갈 때 글쓰기에도 자신감이 붙고요. 쓰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맞춤법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띄어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머리 안에서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안 쓰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일단은 문제없이 해나가도록 도와주시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씩 이제 띄어서 써 나간다 하면 일단 의심을 해보고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띄어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띄어서 써야 해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그 조사 있잖아요. 품사, 조사. 조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조사라는 이 품사는 글자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해서 이를테면 나는 학교에 간다 할 때 는, 에 이런 게 바로 조사야. 나는 나라는 뜻이 있지. 그런데 느는 뜻이 없어. 그래서 나 옆에 바짝 붙여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야. 바짝 붙여서 써야 되고 그 위에 띄어서 그 다음에 학교를 쓰면 돼. 그리고 애 혼자 살아갈 수 없어. 학교는 혼자 살아갈 수 있지. 그래서 애는 학교 옆에 바짝 붙여서 쓰고 그 다음에도 띄어서 쓰고 그리고 갖다를 쓰면 되는 거야. 이 기본만 우리 알자. 조사는 항상 옆에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선생님은 혼자 살 수 있다. 이는 없다. 학생은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을은 없다. 철수의 가방이 없어졌다 해서 철수의 의도 조사. 가방이의 이도 조사. 동생이 화가 났다. 동생이의 이도 조사. 화가 가도 조사. 친구가 선물을 주었다. 친구가의 가도 조사. 선물의 을도 조사. 이 기본이 되는 거는 우리 지켜나가자. 다른 건 힘들더라도 이것만큼은 지켜나가는 연습을 하자 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은 나중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부분들 이런 것만 일단은 먼저 아이들에게 잘 설명을 한다면은요 정말 엉망이었던 글이 변화되게 되어 있거든요. 노트 맨 첫 페이지와 마지막에 페이지가 달라지게 되더라. 한번 여러분도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엉망으로 글을 써나간다. 띄어쓰기가 잘 안 된다. 초등시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학년이더라도 우리 조금만 관심을 갖고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 그 기초적인 부분은 쌓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피드백도 주시고 많은 격려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작가식탁TV 이작가입니다.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노트, 글씨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글씨를 못 쓰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글씨가 엉망인 친구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바로 자세에 있습니다.
내 아이의 노트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내 아이 글씨만을 점검할 게 아니라 한번 그 자세를 바라봐 주세요. 아이들이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노트를 준비하고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보통 글씨 못 쓰는 친구들 어떤 자세가 나오느냐면요. 보통 이렇게 등을 이렇게 멀리하고 이렇게 써 내려가요. 바른 자세로 해서 노트에 집중해서 글을 써 내려가야 글씨가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이렇게 좀 누워서 글을 씁니다. 좀 정성이 들어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누워서 그냥 대충 보고서 이렇게 써야지 해서 글을 써 내려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팔짱을 끼고 글을 쓰기도 해요. 팔짱을 끼고 뭐지? 무엇일까요? 예. 자세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잖아요. 노트 펼쳤단 말이에요. 이 왼쪽 손은 노트 위에 자리 잡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글을 써야 고정이 되면서 글씨가 좀 예쁘게 나오고 깔끔하게 쓸 수 있는데 이 왼쪽 손도 고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노트가 흔들리잖아요. 노트가 흔들려서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왼쪽 손은 옆에 이렇게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노트를 잘 받쳐주는 역할. 그런데 이 왼쪽 손 또한 내가 써나갈 어떤 노트, 글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다가 잘 놓고 그리고 나서 정성껏 글을 써내려가야 되는데 손 지금 자세 어디로 향했어 하면은 이 왼쪽 손을 자기가 쓴 글을 덮어버리고 이렇게 글을 써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덮으면은 그 위에 있는 글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한 엉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왼쪽 손은 제가 이제 옆쪽에 그동안 썼던 글은 보이게 그렇게 해서 잘 고정해줘야 한다 해서 강조를 하거든요. 한번 집에서 글씨 못 쓰는 친구 때문에 고민이시라면은 우리 한번 글 써볼까 해서 그 글씨 쓸 때 한번 자세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통 자세가 엉망인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 습관을 잡아주는 역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글쓰기 수업하러 오는 친구들 그동안의 어떤 습관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친구들에게 자세 지금 어떻게 하라고 했지? 하면서 알려주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장착이 된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습관의 중요성. 우리가 좀 사소할 수 있는 습관이잖아요. 글씨. 글씨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어떤 생각, 글을 풀어나감에 있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할 것은요. 글씨가 엉망인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친구가 글씨가 엉망일까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맞춤법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고요. 띄어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는 거 틀린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서 그냥 흘겨 쓰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띄어쓰기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한 글자씩 띄어쓰기 없이 애매하게 띄어서 모든 글자들을 애매하게 띄어서 글을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철, 수, 가, 학, 교, 예, 같다. 띄어쓰기 없이 모든 거를 하나씩 애매하게 글을 써 내려가는 거죠. 아니면 아예 촘촘하게 붙여서 다 철수가 학교에 갔다 이렇게. 아니면은 조사의 쓰임을 잘 모르는 친구들 글 써보라고 하면은요 너무 희미하게 써서 선생님이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 다시 잘 써봐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왜 글씨가 엉망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안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맞춤법을 몰라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알아보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부분만 감추는 게 아니라 나는 전체적으로 원래 이렇게 써. 내 글씨는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는 경우들 아니면 조사했으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쓰라고 하면 철, 수, 가 다음에 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 수 띄고 가 그리고 학교 띄고 애 이런 식으로 글을 써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에게 조사의 쓰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주어 자리에 있는 조사, 철수, 가, 영희는 이런 것들은 항상 이 철수 옆에 바짝 붙여서 쓰고 그 이후에 띄어서 써야 되는 것이야 해서 이렇게 알려줬더니 친구가 처음에는 힘들어합니다. 이게 처음에 힘들어하는데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자꾸 한 몇 개월 알려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알고서 자신감 있게
예전에 어머니께서 아무리 사비연필 사다 주고 너무 글씨를 희미하게 써가지고 고민이에요 했는데 이제는 조사의 쌤도 알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찾고 그러니까 희미하지 않게 더 이상 희미하지 않게 자신감 있게 글을 써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 아이가 글씨를 못 쓴다 하면은 뭔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체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맞춤법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쓰게 하고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 맞춤법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풀어놓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은데 감추려고 합니다. 아는 어떤 단어들만을 활용해서 글을 써 나가려고 하고요. 그 맞춤법은 피해서 글을 써 나가려고 하고요. 혹은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써라고 하면 그 맞춤법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막 흘려서 써요. 그리고 띄어쓰기 잘 모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다 띄어서 쓰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무너지니까 이게 글씨로까지 나타나고 여기서부터 출발돼서 그 자신감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유아 친구들, 뭐 초등 저학년 친구들, 중학년 친구들까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면은 이런 놀이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추천드립니다. 바로 글자, 씨앗, 문장 만들기 놀이입니다. 글자 씨앗들을 이렇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준비물은 바로 포스트잇. 포스트잇이랑 이제 과일, 펜만 있으면 돼요. 글자 씨앗 만드는 용으로 해서 반 정도 잘라도 좋고 더 이렇게 잘라도 좋아요. 글을 씁니다. 이를테면 문장을 만들 때 보통 서술어 해서 좋다, 싫다, 먹었다, 읽었다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조사는 붙여서 써줘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이제 기본에서 갈로해서 채워서 적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도너츠에서 갈로해서 만들고 마법 천자문에서 갈로해서 이렇게 글자 씨앗을 엄마가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뭐 띄어쓰기보다도 맞춤법 모르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받아쓰기도 하지만 받아쓰기를 좀 힘들어한다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놀이를 활용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주 틀리는 맞춤법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채워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에 이제 조사의 쓰임, 이제 띄어쓰기를 잘 못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이제 마법 천자문에서 여기 갈로 안에 채워넣게 하고 이거는 붙여서 쓰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 천자문을 읽었다 해서 이 안에는 붙여서 쓰고 이 안에는 이 포스트잇 안에는 이제 붙여서 쓰고 이렇게 띄어쓰기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도너츠를 먹었다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이제 써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맞춤법 모르는 경우는 우리 아이 같은 경우 이제 게임인데 엄마가 게임을 잘 몰라서 287계단 밖에 못 갔다. 밖에 자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채워서 써 나가도록 했거든요. 아이가 채워서 적어 놓도록 이렇게 글자 씨앗 놀이를 해주거든요.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받아쓰기보다 이게 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놀이를 활용하는 거는 또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씨를 못 쓰는 거 꼭 막 학원 다녀가지고 뭐 캘리그래피 학원 다녀서 막 예쁘게 쓰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깔끔하게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선생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누군가가 봤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글을 써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기 우리가 어떤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그게 아직 너무 힘들어가지고 글씨를 못 쓰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아이가 혹시 힘들어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좀 체크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자랑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글씨 정말 예쁘게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오늘은 이 글씨체로 써봤어요 하고 다음날은 선생님 오늘은 이 글씨체로 써봤어요 해가지고 막 예쁘게 선생님에게도 자랑하려 하고 친구들에게도 자랑하려고 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우리 뭐 게임도 친구들이 막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런 어떤 자랑 심리로 인해서 게임을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나 이 레벨까지 갔다, 너는 어디까지 갔어? 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자랑 심리로 인해서 게임들을 즐겨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씨 또한 사실은 자랑하는 심리들이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잘 써 나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물론 어떤 무언가를 가리려고 숨기려고 내가 못하는 것이 남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희미하게 쓰기도 하고
엉망으로 쓰기도 하고 막 촘촘하게 글을 붙여서 쓰기도 하고 작게 쓰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 그런 경우라면은 일단 글씨 학원, 캘리그라피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어떤 문장을 만들고 글을 쓰고 써나가는 어떤 연습들, 그런 연습들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내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무언가를 알게 되면은 글씨 또한 바뀌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자세가 바뀌면은 글씨 또한 바뀌게 되어 있다. 칸노트에 써가지고 따라쓰기 또한 중요하지만 이 따라 쓴다고 해서 이게 가짜 따라쓰기가 있잖아요. 그 칸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글자만 따라 쓰다 보면은 띄어쓰기 개념 익히지 못합니다. 그 개념을 익혀 나가도록 옆에서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칸을 왜 비워뒀을까에 대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혹은 앞서서 이야기해줬던 어떤 글자 씨앗 놀이 같은 것들 하면서 여기는 띄는 자리라는 것들을 또 알려주면서 하다 보면 아이가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냥 무조건 글자만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칸 사이에 비워두는 이유가 있네 해서 그거를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책을 읽다 보면은 책을 읽으면서 어떤 글자들을 익히고 어떤 문장들을 익히고 어떤 글의 구조들을 익혀 나갈 수 있지만 책을 잘 읽지 않은 친구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영상의 시대이다 보니까 게임 좋아하고 유튜브 영상 보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책을 잘 읽지 않는 친구들, 엄마가 이제 읽으라고 하더라도 이게 억지로 이제 읽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신경 써줘야 돼요. 가장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글을 써 나가다 보면 힘들어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글씨가 엉망이에요. 그럼 글씨가 왜 엉망일까?부터 시작하면은 이게 아직 잘 모르는구나. 이게 아직 부족하구나가 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친구들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일기 쓰기잖아요. 일기 써 나가게 하면서 얘는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를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이 기본적인 것을 잘 만들어 주시면은 이후에 이제 중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언가를 배워나가고 무언가를 써나감에 있어가지고 힘들지 않다. 자신감을 갖게 된다. 더 열심히 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이 글씨가 바뀌면은요, 노트 정리가 달라지고, 그럼 공부할 어떤 힘을 전해받게 되죠. 공부력도 올릴 수 있고요, 글쓰기 능력 향상됩니다. 꼭 국어 공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우리 아이들 글씨 관리 지금부터라도 한번 점검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